예,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 참사 속에서도 주변을 먼저 살피고 따뜻함을 잃지 않은 이들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망한 외국인 26명의 유가족 가운데요. 절반가량이 본국으로 시신을 운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위해 배우 이영애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 결혼 이후에 많은 작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국가의 부름비는 엄마가 아니다. 그만큼 육아가 힘들고 병에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국가의 부름비는 아이의 교육과 육아를 열심히 하시는 엄마와 아빠, 그런 가정이 국가의 부름비가 아닌가. 화면 그대로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박율리아나 씨 유족이 운구 비용 700만 원 정도가 구할 길이 막막하다, 이런 사연이 좀 알려졌고, 배우 이영애 씨가 한 재단을 통해서 운구 비용을 기부했다, 이 얘기가 장 사장님 좀 알려졌어요. 네, 지금 이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사망자들도 발생을 했는데, 박율리아나 씨 유족 같은 경우는 운구 비용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빠르게 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배에 운구를 하지 않으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망자들에게 장례 지원금이라던가 또는 외국인 국적 가진 분들에게 이 운구 비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예. 이게 빠른 시일 안에 긴급하게 바로 이 금액이 지급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있겠죠, 행정적인 문제가. 그럴 때 이영애 씨가 나서서 알리지 않고 한국장애인재단을 통해서 이 운구 비용을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좀 알려졌는데요. 예. 이번 이 기부 같은 경우도 소속사에는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장애인재단이나 또는 유족 측에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면서 또 이영애 씨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게 사실 이영애 씨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서 선뜻 또 기부를 했고 운구 비용까지 같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하겠다, 이 얘기 말고도 사실 이영애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에도 선행과 사회적 공헌을 사례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영애 씨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지키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이면서 동시에 또 마음도 아름다운 선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2022년도 올해 우크라이나에 1억 원의 또 성금을 기부를 했고요. 예. 작년에도 또 아산병원의 소아 환자들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또 1억을 기부한 바 있고, 그리고 17년도 포항 대지진 때도, 그리고 14년도에도 사회적인 대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소리 없이 그리고 내세우지 않고 기부를 해서 좀 나름대로 미담이 많은 그런 배우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트라우마와 또 상처와 또 시리에 빠져 계신데, 이런 소식들이 그나마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선행들이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가는 비용이 운구비가 많이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영애 씨가 또 선뜻 나섰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번 참사를 애도를 표하면서도 아픔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또 알려지고 있어요. 배우 이영애 씨 얘기 오랜만에 해봤고요.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참사 당일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30여 명을 구조한 뒤 호른이 사라진 의인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꽤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을 구조한 외국인 남성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3명, 주한미군 3명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동두천 캠프 K씨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3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카투사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미군인들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일단 덩치가 좋고 힘 좋은 미군들이 많이 있죠. 당시 이제 참사 속에서 우리 한국인 키가 182에 몸무게가 89kg니까 서양인으로 쳐도 굉장히 덩치가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끼어 있던 그분을 세 분이서 이렇게 빼서 구출해주고 이래저래 30분을 아마 구해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니까 그 자리를 이제 떠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이었는데,
주한미군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자세 배치가 되면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약간은 그 카투사나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도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만 떠날 때는 대부분이 친한 인사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번 사례도 한미 협력의 하나의 또 그 작은 사례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그 기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이 주한미군 분들 말고도 그 딸을 얻고 가는 아빠를 위해서 차를 태워주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또 분당 차병원까지 태워준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참사가 나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 정신은 살아있고 공동체 의식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이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쁘게 생각한다는 표현보다는 그 참사 속에서도 어쨌든 그 주한미군 3명의 여러 행동들 노고가 여러 생명을 구했다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더 덧붙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몇 번 뉴스탑10에 짚어봤어요. 다친 딸을 업고 달린 아버지를 분당까지 태워준 30대 남녀가 있었고 옷 찢긴 언니에게 이 티셔츠 입혀준 분 찾습니다. 이런 얘기. 주한미군 3명이 여러 정말 위기 상황에서 30여 명을 구했다. 뒤늦게 알려졌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많은 격려와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얼굴 없는 이인들 배우 이영애 씨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제부터 본질로 가보겠습니다.